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게 정말 제 고등학교에 와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소서를 써보았는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게 가장 과거 준비에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한 번도 과거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성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막 이제 정말 이 친구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해부학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만들었던 이제 분광학, 뭐 유기화학 이런 동아리도 있고 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서 딱히 뭐 특정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규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영래가 잘 말해준 것처럼 이제 뭐 공연하고 이런 밴드 같은 그런 동아리들, 그 다음에 스포츠 동아리, 그리고 이제 학술 동아리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는 화학을 좋아해서 화학 동아리에서 활동했었고요. 네, 아무튼 한성엔 그 정도 동아리가 있습니다. 축제는 이제 여러 개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성에서 축제라고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한어울제 1년에 거의 마지막쯤에 하는 한어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어울제에서는 이제 학술 동아리들이랑 학술 동아리는 부스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공연 동아리는 공연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동아리들이 이제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서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약간 뒤풀이 느낌으로 그 이제 식당 가면 오뎅이랑 우동이랑 뭐 삼겹살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어머니들께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만 사용하는 코인 같은 걸로 또 사 먹으면 소소한 재미도 있고 그런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한어울제는 한성의 되게 중요한 축제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끼리만이 아닌 경우도 뭐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학교 내에서 연애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간식 시간이라고 있는데 그게 자습 한 2교시가 끝나고 자습 3교시 전에 한 9시 정도에서 9시 30분까지 한 30분 정도 간식을 먹으러 어디 식당에 내려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간식을 먹고 딱 밖에 나와 보면은 학교 운동장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좀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제 산책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면은 아 맞구나 싶어서 이렇게 알 수가 다정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지. 저는 저는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는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1,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좀 3학년 때에 비해서 좀 빡세게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야식을 먹는 경우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팁이라면은 이제 사감 선생님이 보통 한 6시 정도에 출근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딱 사감 선생님들 오시기 직전이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하신 직후인 한 5시에서 6시 정도가 딱 그 적합한 시기인 것 같은데 딱 그때 맞춰서 주문해서 선생님들 눈 안 걸리게 교문에서 음식 받아가지고 그 받는 것도 좀 방법이 있는데 그 근데 저희가 거기서 알아서 패키징을 잘 해줘. 아 그렇기도 하고 그 빈 캐리어를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다가 음식들 넣어가지고 그냥 짐 갖고 오는 척 그냥 기숙사 통과해서 들어오는 뭐 그런 방법도 꽤 썼던 것 같습니다. 나랑 같이 받아온 적도 있지 않냐?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좀 1, 2학년이랑 3학년을 좀 많이 다르게 살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범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날 공부만 하고 뭐 안경 쓰고 뭐 맨날 뭐 이상한 뭐 공부 얘기만 하고 있고 진지하지 뭐 그런 느낌? 네, 저는 뭐 범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범생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저도 뭐 모범적으로 살려고는 뭐 당연히 그렇게 노력은 했는데 뭐 제가 또 아무래도 뭐 친구들이랑 있으면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런 장난도 되게 많이 쳤었는데 그거는 아마 좀 모범적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생이 이미지는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행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기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학년 때 딱 그 입학을 하고 바로 물리2랑 화학2 내용을 바로 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선행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해놨었는데 만약에 선행을 안 했더라면은 이 물리2 화학2 내용을 바로 그 중학교 내용에서 좀 바로 엄청나게 좀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 내용을 배우다 보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수학보다는 과학 선행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것을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래랑 반대로 저는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과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과 과목들, 즉 수학이랑 과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과학도 크게 보면 이제 약간 물리, 화학, 그리고 생물지학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수학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물리는 되게 수학적인 수식풀이가 많이 필요하고 화학은 약간 반반 섞여 있는 느낌. 생지는 암기가 한 8, 90% 되는 느낌.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암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하면 금방 쑥 오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굳이 미리 하지 않아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갭을 줄이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노력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성적으로 발현이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학은 이제 문제를 푼다는 게 거기서 이제 문제를 보고 거기서 약간 다양한 힌트들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제한 시간 내에 푼다는 게 사실 자신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자신감이 없으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디어가 많이 안 보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좀 아쉬운 게 많았어서 만약에 제가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수학 공부를 훨씬 선행을 먼저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랄 건 잘 없고요. 그냥 저는 내신 무조건 그냥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최대한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팁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한 나름의 방식은 항상 이제 아침에 친구들보다 20분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해서 미리 이제 그냥 아침을 먹고 다시 샤워를 하러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학교를 갔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사이에 절대 기숙사로 들어오지 않고 항상 자습실에서 잠을 자거나 그냥 자습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뽑아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저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효율도 중요하지. 그 과학고에 오면은 되게 기존 중학교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우기도 하고 또 과제나 어떤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최대한 어떤 그 학교 과제가 있으면 그거는 학교에서 다 끝내고 와가지고 오후에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좀 많은 시간으로 밀어붙이면은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심야 자습 같은 경우에도 좀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서 좀 잠이 부족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낮 시간에 낮잠을 자는 식으로 좀 체력을 보충하면서 컨디션 관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기부는 확실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화학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일찍이 화학 쪽으로 모든 과목의 세특을 그런 쪽으로 몰아넣었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 만들기를 할 때 화학 관련해서 막 분자가 충돌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제 물리 쪽에서도 화학이랑 엮어서 뭐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화학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국어에서도 제가 화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글 쓰면서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생기부가 가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독서도 모든 것을 챙기는 거 쉽지가 않으니까 적어도 이제 스물화생까지 정도는 독서를 많이 열심히 채워놓는 게 훨씬 좋은 생기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병주가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생기부는 어떻게 보면 자기에 맞는 그 컨셉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대학의 어떤 과를 진학할 건지를 만약에 내가 정했다 하면은 그 과에 맞는 자소서를 작성한다 생각하고 미리 좀 그 루트를 좀 생기부를 맞춰서 좀 맞춰 나가다 보면은 더 좀 풍성한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썼는데 첫 번째가 그 자율 동아리였고 그 두 번째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화학이나 생명 쪽으로 저는 진로를 생각했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맨 처음에 하는 거를 좋겠다 싶어서 1학년 때부터
해부학반을 듣기도 했고 되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과학 동아리나 뭐 되게 엄청 뭐 그 분광학 동아리나 이런 되게 많은 동아리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관심 있는 게 뭐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거에 연결 지어서 좀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동아리를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선생님들이 그 세특 기재 사항이라고 과제를 따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빠지지 않고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더 풍성해지는 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그거 이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매 시간 그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 선생님 수업이 끝날 때마다 따로 질문을 드리거나 그러면서 최대한 맞아. 그 선생님 눈에 많이 들다 보면은 그 선생님이 더 잘 작성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그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저에게 더 추가적인 걸 학습해봐라라고 하면서 외국 논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논문을 읽고 좀 어떠한 점을 공부해봤다라고 다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되게 잘 정리해서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챙기는 것도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냐는 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 좀 만약에 내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하면은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더 살을 붙여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생명공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완전 구체적으로는 그 목표하는 바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어, 약품을 개발하는 쪽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뭐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뭐 약대를 편입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정해놓진 않았지만 그런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학습해보고 그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고민을 사서 하는 성격이라 조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꿈이 이제 유기화학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화학부로 서울대 학부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조금 뭐 약간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정확히 못 정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박사를 하고 한 뭐 포스트닥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기화학 쪽 분야에서. 그래서 저의 최종 목표는 교수 혹은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어, 일단은 이제 뭐 앞에서도 얘기 한번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 과거에서 이제 특히 3학년 때 AP라고 해서 배우는 과목들이 대학교에 가면 이제 1학년 내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랑 거의 내용이 일치해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가면 아무래도 수월하고 조금 더 즐거운 새내기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약간 심도 있는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 가서 정말 다양한 방대한 과목들을 이제 배우고 만나게 될 때 조금 더 스스럼 없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3학년 AP 수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AP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어 원서를 보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 수업을 3학년 때 듣지 않았더라면 그 대학에 진학했을 때 처음 그 대학 원서를 보면서 혼자 공부를 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좀 더 힘들었을 것 같고 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수업 같은 경우에도 생물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캠벨 교재를 사용하는데 그 캠벨 교재가 저희 과학고에서는 1학년 때부터 거의 그 주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그 캠벨 교재에 대해서 되게 친숙했던 상태여서 아무래도 지금 일반 생물학 그 강의를 들을 때 되게 친숙하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아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